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9번째 순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두 번째 해서 소크라테스의 생애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는 평생 지혜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2번 아테네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의 나이 35 내지 40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탁 이전에 득도하였을 텐데요.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3번 소크라테스는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해도 결코 피곤해하지 않았다고 하며 한 곳에 서서 며칠씩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정신 세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나요? 4번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70세에 독약을 마실 때 어린 아들 둘이 있었으니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림살이는 내팽겨 친 채 광장에서 돌을 살파했고 일체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분의 어떤 인간 됨됨이라든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자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논어에서 공자님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15살의 지하해서 30살의 일입, 그리고 40의 불업,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그리고 70의 종심 해서 본인의 삶을 이제 공자님 스스로 이렇게 규정 짓고 해명을 하셨는데 소크라테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그 단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생애를 추정해 보는 정도가 가능한데요. 한번 1번부터 질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는 평생 지혜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답을 찾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인류의 스승으로 소크라테스가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저먹기지요.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답을 찾았다. 그 답을 찾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네, 2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주어졌다라는 그 기록, 그 기록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또는 그 답을 찾아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누군가 지어낸 그런 허구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가 득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에는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한 뭔가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일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는 이 신탁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자,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가 이 깨달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 바로 그 지혜를 찾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이제 기록해 둔 그 책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공자님과 같이 높은 깨달음,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 경지의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테네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35세 내지는 40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탁 이전에 그러면 이제 득도를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공자님은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그 천명을 찾기 시작했지요. 공자의 공부 방법론은 경물치지 플러스 삼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자님은 나이 50에 지천명 하셨는데, 자,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 아테네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주어졌을 때, 그 전에, 신탁 전에 소크라테스가 지천명 내지는 득도에 이걸 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좀 살펴보지 않으면 그 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은 과연 무엇일까? 공자님의 경우에는 지천명, 자, 천명을 깨달았다. 그 천명 지위성이다. 천명은 살으라는 것이다. 상생, 그래서 상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깊은 연구를 해봐야만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지요. 그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 당일에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파이돈입니다. 그 파이돈. 이 파이돈을 읽어보면 마지막 그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의 정수들이 거기에 이제 녹아져 있는 것, 피력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토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이돈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찾은 답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파이돈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세상관이 나오는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에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고양되었는가, 아름답게 가꾸어졌는가 하는 것. 자, 이것에 의해서 그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에 계속 있는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아름답게 영혼을 가꾸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그 세상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 일이 사람이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예.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답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주변 그 의식주를 잘 만들기 위한 일에 모든 그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일, 고양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알아야 될, 그 우리가 영혼이 알아야 될 어떤 그 세상의 지혜들을, 지식과 참 진리들을 찾아내고 그 진리들을 통해서 나의 덕을 아름답게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해도 결코 피곤해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한 자리에 한 곳에 서서 며칠씩 그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 저서들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정신세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밤새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이제 상대로 가르치기를 좋아했는데요. 그 청년들은 체력적으로 뭐 소크라테스보다 더 월등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청년들하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해도 소크라테스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말짱하게 정신으로 깨어서 그 대화를 끝까지 주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크라테스의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은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체로 며칠을 그렇게 보내면서 계속 생각을 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몰두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면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첫째, 저는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의 일화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해도 피곤해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곳에서도 며칠씩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 정말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번 그 사색에 들어가면 답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의 이제 전쟁이 그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병사로 참여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 뭐 이렇게 세 번인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전쟁의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그런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그 지정의가 상당히 그 탁월한 그런 경지까지 간 사람이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고요. 감성입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의 측면인데요. 바로 이 지성은 머리, 감성은 가슴, 그리고 의지는 배.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진리, 참 진리들을 정말 탐구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런 그 감정 조절에 능숙한 어떤 그런 사람.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과 화를 강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 그 중과 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그런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어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70세에 독약을 마실 때 어린 아들 둘이 있었으니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살림살이는 내팽겨 친 채 광장에서 도를 설파했고 일체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소크라테스의 부인 하면 악처로 유명하지요. 이름은 크산티페죠. 크산티페. 파이돈의 이제 거의 그 말미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약이 든 그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를 이제 면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마치고 일어나 목욕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토는 그를 따라 들어가며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토론해 온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같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를 여의고 여생을 보아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그가 목욕을 마치자 그의 자식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 2명과 장성한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부인들도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그에게는 어린 아들 2명과 장성한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을 때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 70살의 나이에 어린 아들 2명이 있었다. 그 2명의 자녀는 이제 크산티페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어렸다라는 것은 70세인 소크라테스에 비하여 크산티페가 그때 뭐 40대 정도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70세, 크산티페는 40대라고 한다면 무려 30세 가까운 그런 나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장성한 아들이 1명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뭐 소크라테스의 그 장성한 아들은 크산티페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거나 뭐 전체 기록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소크라테스에게 시집을 온 젊은 크산티페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기르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돈을 벌어다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세 전에 득도를 한 소크라테스는 득도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펴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상기술, 예, 내가 가르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나는 떠올리도록, 기억해내도록 도와준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뭐 가르쳐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수업료를 받지 않고 가르침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살림살이가 빠듯했을 것이고 어린 2아들을 키우는 그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은 크산티페다라는 것이고요.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크산티페 같은 그런 마누라와 아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데 더 전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농담처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기 부인과 같은 그런 자신은 말을 길들이는 사람과 같은데 내 부인과 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나운 그런 말을 길들여야만 다른 말들도 능히 내가 길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농담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2번째 시간으로 소크라테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짐작해 보는 그런 문제들로 살펴보았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40세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추정이 되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40세 이전에 득도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데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득도, 이런 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소크라테스가 밤새 술을 마시고 토론해도 결코 지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자리에 서서 며칠씩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지정의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앞처라고 유명한 그 크산티페와의 그런 어떤 그 일화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검소하고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